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오늘은요, 리듬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왓칭을 지으신 김상훈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아까 타이틀에 남편이나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식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백전백승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리듬입니다. 리듬을 맞춰주면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저절로 끌려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 그 예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경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이 왓칭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팬 사인회도 하시고 뭐 좀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상담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칼을 들고 막 자해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대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막 머리가 쪼개진다고 막 호소를 하더니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조금만 더 해봐. 뭐 어때? 좀 공부 좀 더 해봐.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또 이제 시험을 치고 오면 시험 어땠어? 시험 어땠어? 점수 어땠어?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나는 지금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막, 시험도 백지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10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절망감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애를 갖다가 뭐 MRI 촬영도 해보고 뭐 하여튼 자살 충동 시도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사의 경고까지 듣게 되었죠. 그래도 이 엄마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그 김상훈 선생님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냐면 경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딸이 내뱉는 말에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기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경아에 대한 기대를, 그 1등 하던 내 딸에 대한 그 기대를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라. 이 말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신발 가게에 데려갔더니 뭐 엄마한테 뭐 이게 마음에 안 드니 저게 마음에 안 드니 투정을 부리고 막 쏘아 붙이고 그런데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미안하다 마음에 안 드니 그러면 다른 가게에 가볼까? 계속 이 아이의 비위를 맞춰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호의를 못 받아들이고 딸이 막 엄마한테 매몰차게 굴고 하니까 너무나 야속하고 미운 거예요, 이 딸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막 이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미안해. 그 집에 와서는 또 공부를 들들 볶은 것 때문에 엄마한테 막 또 공격을 하는 거니까 엄마가 너를 들볶기만 했어. 정말 미안해. 공부만 강요해서 정말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도 좀 슬프잖아요. 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자기도 슬프고 억울하고 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도 용서를 못 받는 자신이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넌 어떻게 이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그런데 경아의 눈길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춘기 아이들은 완전 레이저를 쏜다고. 이글거리는 그 증오심에 막 가득한 그런 눈길을 엄마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알았어요. 이 아이의 상처가 정말 깊어도 보통 깊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리 짜증을 내고 옷 사러 가도 또 그걸 다 받아주고 막 직원한테 짜증을 내면 직원한테 엄마가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심을 다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때로는 딸의 감정을 때로는 뭐 점원들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리듬을 맞춰주었대요. 그렇게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기로 딱 결심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각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셨대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들어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싸우지 않고 쇼핑을 다녀왔대요. 그러면서 경아가 갑자기 스며시 엄마 손을 딱 잡더니 이 엄마가 변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되는 걸 봤잖아요, 경아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진심인가 보다. 우리 엄마가 이제 가식적으로 한번 하고 말 행동이 아닌가 보다라고 느꼈겠죠.
엄마 고마워. 다시 옛날 엄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엄마가 이제 목이 메이는 거죠. 엄마가 깨달았대요. 내가 그동안 딸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딸을 망친 건 바로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딸을 존중해주면 딸도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만 맞춰주면 도저히 못 고칠 것 같던 우울증도 끌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도 많으시잖아요.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자기한테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내 이제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생각해서 고부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고부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간에 있는 남편과의 관계도 사이가 나빠진 거죠. 예를 들면요. 갈비를 딱 사오면 아우 얘야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니? 이거 값은 싸지만 맛이 별로더라.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는 또 트집 잡으신다.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값이 싸면 맛이 별로일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처음엔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생각이 달라졌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가 그럼 한번 먹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접시에다가 음식을 딱 담으면 작은 접시에 이게 뭐니? 큰 접시에 좀 담지. 그러면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죠? 작은 접시는 좀 작아 보이죠, 어머니? 큰 접시에 담는 게 좀 낫겠죠?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웬 계란을 이렇게 쏟아보니? 계란전이지 이게 파전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머니는 또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궁시렁 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네요. 제가 계란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네요. 파전이 아니라 계란전이 됐네요, 어머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있니? 그냥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다음부터는 그 부친 건 그냥 먹고요. 계란을 조금 덜 써서 만들게요, 어머님.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아무리 심술을 부리고 싶은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자꾸 자기 말에 장단을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촉촉 가차없이 끌려 나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개운해지니까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뭐 밉던 며느리가 괜히 고맙게 느껴지고 밝게 느껴지는 거죠. 심리치료의 원인도 이렇게 리듬을 맞춰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되는 상황은요. 화가 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이 리듬에 맞춰주지 않고 그 화를 막 짓눌러 놓도록 강요할 때 이게 뻥 터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와서 싸웠어. 그러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뜻밖의 막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뭐. 그 친구가 뭐 그럴만 했네 뭐. 이렇게 되면 아이가 예상치 못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도 한번 그 아이 편을 안 들고 조금 다른 편을 드는 뉘앙스를 들었다가 제 아이가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나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래?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 이렇게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 끝까지 내 편만 들어줄 것 같았던 우리 엄마가 그의 편을 든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다 필요 없어. 이제 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부인과의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부인과 너무 자꾸 툭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도 요즘 일이 되게 안 풀리네 정말.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도 승진해서 놀하게 됐지 뭐야. 어머, 이번엔 꼭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 꼭 될 줄 알았지. 그러면 순돌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승진했어. 당신도 좀 잘 해보지. 순돌 아빠는 아마도 당신 뒤에서 엄청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당신이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말에 그 남편분의 기분이 확 뒤틀린 거예요. 뭐? 그럼 내가 열심히 안 뛰어서 그러면 승진이 안 됐다는 거야? 화도 나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면서 자신이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요즘 일이 되게 안 풀리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남들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생각을 그냥 집에서 마누라 앞에서 우울한 생각을 털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그랬어? 털어내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막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암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의 우울한 생각은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짓눌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작지만은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대폭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리듬에 맞춰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리듬에 맞춰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일이 되게 안 풀리네, 정말. 그럼 부인이,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 승진이 누락이 됐지, 뭐야? 아우, 이번에도 승진이 안 됐어요? 되게 속상하겠네요. 그럼 성진이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순돌이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물었어요. 아, 그 친구는 승진했어. 친구는 됐는데 당신만 안 돼서 엄청 더 속상하겠어요. 아, 여보 정말 고마워. 이 세상에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이번에 승진 못해서 자기도 속상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남편의 우울한 생각에 리듬을 맞춰주니까 그의 짓눌렀던 그 우울한 생각이 털려져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컴퓨터를 하던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이 컴퓨터는 너무 느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을 흘낏 쳐다보고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좀 더 화가 난 목소리로 이놈의 컴퓨터는 너무 느려 터졌다니까? 또 아무 말도 없어요. 이 망할 놈의 컴퓨터 당장 박살내고 싶네! 이제 아내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컴퓨터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컴퓨터에다가 화를 내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젠장! 이 집안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분은 그냥 단지 컴퓨터에 이제 화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여자분은 어떻게 리듬을 맞춰줘야 할까요? 아, 정말 이 컴퓨터 너무 느리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보, 컴퓨터가 너무 느리니까 짜증나죠? 응, 정말 너무 느려. 아유, 집에서 일해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컴퓨터까지 느리니까 엄청 짜증나겠어요. 응, 정말 그래. 짜증나는 생각에 장단을 맞춰주면 남편이 먼저 이렇게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아내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집에 와서 쉬고 싶고 몸도 피곤하고 산책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달래면 좋을 텐데 컴퓨터까지 느려 터져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죠? 아유,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컴퓨터를 하나도 몰라서 너무 안타깝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아니야, 괜찮아. 뭐 내가 괜히 짜증 부려서 미안해.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 이렇게 된다. 리듬만 맞춰주면 그 남편의 부글부글 끓던 생각이 몽땅 끌려나가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격 차이라는 게 서로 생각의 리듬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를 보통 부부들이 감정이 먼저 확 앞서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맞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연습만 됐다고 하면 이 부부싸움에서 백발백중 이기는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하든 이 방법을 먼저 선수쳐서 하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기싸움에서도 먼저 선수쳐서 감정을 끌어내주는 사람이 솔직히 먼저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먼저 선수쳐서 한번 해보세요. 또 부인이 이렇게 외식하기로 했어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급히 이제 전화를 겁니다. 어떡하지?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어. 무슨 소리예요? 8시까지 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 8시까지 외식하기로 한 거 맞아. 근데 미안해.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난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쩜 그렇게 당신은 약속할 때마다 막 빵꾸를 내는 거예요? 미안해. 연락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저녁 준비도 안 했겠구나. 미안해. 약속할 때마다 일 터지니까 짜증나지. 그런 남편을 만난 내가 잘못이지. 그럴 거야. 남편 잘못 만났다는 생각도 들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뭐 부인이 머쓱해지잖아요. 화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떠나? 금방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더 좋게 리듬을 맞춰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어. 먼저 저녁 먹어. 헉, 회의가 생겼다고요? 나 혼자 저녁 먹으라고요? 미안해. 8시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서운하고 실망스럽네. 저녁 준비도 안 해놨는데. 정말 미안해. 그러면 내일은 어때? 휴일이니까 갑자기 일이 생길 리도 없고. 그럼 내일 예식 하는 거 맞죠? 안전하게. 응. 가장 멋진 음식점에서 멋지게 예식하자. 어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죠. 다음날에 약속을 더 잡아주는 거죠. 끌려 나오게 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끌려 나오게 되는 순간 그저 바라봐지게 되고 화 같은 거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늦게 와서 막 밥 차려달라고 할 때 부인들이 엄청 화내잖아요. 그러면 뭐 나도 하루 종일 뭐 애 보고 빨래하고 힘든데 뭐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봐, 또 남의 집 남편하고 또 비교하는 병이 도졌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배고픈데 좀 출출한데 먹을 거 좀 없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녁 먹고 온 줄 알았는데 출출한가 보네. 대충 남은 일을 마저 처리하고 왔더니 좀 출출해. 아이고, 이 시간까지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으면 당연히 출출하겠죠. 근데 밥이 없어서 찬밥이 조금 남았는데 줄까요? 그럼 남편이 이때 그냥 차려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센스 있게. 내가 간단히 차려 먹을게. 그러면 부인도 또 안쓰러운 마음에. 아니에요. 제가 차려줄게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득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팁이 하나 있어요. 남을 설득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번의 예스를 이끌어내면 된대요. 예를 한번 들게요. 얘야, 감자튀김은 먹지 않는 게 좋아. 그만 먹어.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 이렇게 패스트푸드 안 좋으니까. 그럼 애가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맛있어요. 그러죠. 야야야, 건강에 해로워. 이거 발암물질 엄청 많이 들어있대. 싫어요. 그래도 맛있는데요. 뭐 먹을 거예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막 맛있게 개걸스럽게 감자튀김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걸 못 먹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자튀김 맛있지? 네. 당연히 맛있죠. 나도 그 감자튀김 고소해서 엄청 좋아해. 근데 나는 많이 안 먹는다? 왜 그런지 알고 싶지? 네.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기가 쉽대. 너도 암에 걸리는 건 엄청 싫지? 무섭지? 네. 벌써 몇 번 나왔어요? 네가 3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3번의 예스를 이끌어내면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대요. 그리고 이거 영업에다가 이용하면 되게 좋겠다. 그죠? 세일즈맨들은.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도 예스라고 말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막 사춘기가 되면 머리를 엄청 요란하게 막 꾸미고 다니잖아요. 그거 엄마들이 너무 막 이렇게 단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연세대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느 날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바지를, 청바지를 있는 대로 찢어와가지고 살이 막 무릎이고 뭐고 너덜너덜하게 다 보인대요. 자기는 처음에 반바지를 입고 온 줄 알았대. 살이 하도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옛날이니까 청바지가 엄청 길어가지고 막 바닥을 막 다 청소하듯이 쓸고 다니는 그런 유행을 하던 때였거든요. 청바지는 길지, 다 찢어져 있지, 머리는 막 노랗게 염색을 했지, 귀걸이는 했지, 막 아들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당장 머리 다시 염색하고 오고 청바지가 그게 뭐야 벗어 던지고 다른 거 단정한 거 입어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쿨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들이랑 똑같은 색으로 머리를 염색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청바지도 찢었대요. 이렇게 막 너무 심하게 찢은 건 아니지만 야, 아빠 이거 찢었는데 어때? 괜찮냐?
뭘 아빠 조금 이제 유행을 아는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내내 그러고 다녔대요. 단 이제 하나 약속을 한 거는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그 머리는 염색을 다시 이제 까맣게 하기로 하고 뭐 그냥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존재 가치의 상실을 느끼면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털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더 반항하고 날 좀 알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들은 이게 미쳤나 정말 사춘기가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죠. 여기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있는데요. 아빠와 아들은 조금 서먹하고 대화가 조금 힘들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50분이나 늦은 거예요. 얘가 잔뜩 성난 표정으로 소리를 바락 질렀어요. 아빠! 도대체 이게 뭐예요? 50분이나 지났잖아요. 50분! 아빠가 동료들 앞에서 그것도 아빠 친구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했대요. 막 동료들 앞에서 애한테 그렇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무안을 당하고 근데 이 녀석을 그냥 어디 아빠한테 소리를 질러! 하고 당장 아들을 막 요절내고 싶었대요. 동료들도 저거 봐 저거 봐 얘가 아빠한테 저래봐. 동료들도 세상에 저런 버릇없는 아들이 있나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규야 너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아빠가 너무 늦게 나왔지. 친구랑 10분에서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빠 때문에 망쳤잖아요. 아들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막 시근거렸어요. 나 때문에 약속 시간 어기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꾹꾹 눌러놓은 채로 아들의 감정에 리듬을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한 김에 쑥 빠지는 거죠.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리듬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옆좌석에 앉은 아버지랑 아들이 풀 죽은 아들 어깨에다 왼손을 얹으면서 친구랑 약속 못 지키게 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어쩔 수 없죠 뭐. 친구가 핸드폰으로 연락도 안 되고 아이고 나 때문에 입장이 난처하게 됐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내일 만나서 사과하면 이해할 친구예요. 그래 고마워. 하고 나서 이제 애 화가 조금 수그러들자 그때서야 이제 아빠가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야 아까 너 엄청 화났었지? 사실은 아빠도 엄청 당황했어. 동료들 앞에서 자식한테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야. 내 자식을 이 정도밖에 못 키웠습니다 하고 공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기도 했어. 아빠의 되게 솔직한 감정을 가감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흠칫 놀라면서 죄송해요 아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둘의 사이는 돈독해진 거죠. 만일에 그때 아빠가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듯이 그렇게 버럭 막 폭발을 해버렸다면 이 상황은 진짜 아들들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한번 싸우잖아요. 이거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을 안 해요. 어떤 애들은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거 한 번 아빠가 그냥 혼냈을 뿐인데 혼내야 될 상황에 혼냈을 뿐인데 그걸 상처랍시고 몇 년을 말을 안 하고 지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는 아버지를 과연 아이들이 존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감정을 꾹 눌러놓고 아들한테 리듬을 맞춰주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에피소드들을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들은 한 상황 3-4가지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 부모, 그 다음에 이제 부부끼리 하는 상황 이 3가지만 오늘 책대로 배운 대로 그냥 교과서처럼 로봇처럼 말을 해도 되니까 한번 말해본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시고 꼭 한번 실천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책에서 읽은 걸 꼭 실천해보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